엄마, 자식을 고소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아들의 이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한정숙이라고 합니다. 군산에서 떡집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워왔던 평범한 엄마였어요. 하지만 제 삶은 평범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잃고 두 아이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했던 저는 아이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삶을 주고 싶어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엄마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설마 자식을 고소하겠어? 이 말은 제 헌신을 짓밟는 비웃음처럼 들렸고, 결국 저는 사랑하는 자식을 법적으로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벌주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오늘은 제가 살아온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건 제가 30대 초반이었어요.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두 아이는 어쩌란 말인가? 남편이 남긴 건 어린 두 아이와 떡집, 그리고 빚뿐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죠.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했어요.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들도 희망을 잃게 될 거야. 그렇게 새벽에는 찹쌀을 불리고 한참 어두운 밤에는 떡을 포장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끝에서 만들어진 가래떡과 인절미는 군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떡집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 동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을 때였어요. 엄마, 저 합격했어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합격증을 내미는 순간, 저는 벅찬 기쁨과 함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우리 동현이가 해냈네. 동현의 손을 잡고 축하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등록금도 문제지만 서울에서 하숙비며 생활비까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결국 저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은행에 가서 직원과 상담하는데 마음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이 집은 제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학교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어요. 대출받은 금액만큼 떡집에서 더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 제 아이가 잘 되면 제 모든 고생이 보람이 될 거예요. 은행 직원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등록금 외 다른 부분도 가능하실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는 감당할 수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대출금을 받아 등록금과 하숙비를 처리하고 남은 돈으로 처지용돈을 준비했습니다. 동현이가 집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동현아, 엄마는 내가 서울에서 공부하는 동안 공부에만 집중하며 부족하지 않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무슨 일이든 엄마한테 말하고 아프지 말고 잘 지내야 한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힘들었던 거 다 갚을게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동현이는 꼭 잘할 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아들이 떠난 뒤 떡집 일은 더 고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떡을 만들고 밤에는 다음날 준비를 해야 했죠. 그래도 아들이 잘 될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딸 미영도 제 걱정을 덜어주려 노력했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오빠 먼저 챙기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도 잘할 수 있어요.
엄마 걱정시키지 않을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울컥했어요. 미영아, 내가 이렇게 착하고 씩씩하니 엄마가 정말 고맙다. 그래도 힘든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말해야 해. 저는 딸 미영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리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미영이는 어릴 적부터 배려심 많고 속 깊은 아이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무렵 미영은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미영아, 합격한 대학이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라며? 이제 학교 갈 준비도 해야지. 엄마, 저 서울로는 안 갈래요.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장학금 주는 대학으로 정했어요. 왜 그런 결정을 했니?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엄마, 저 4년 전액 장학금 받았어요. 집에서 통학하면 엄마가 등록금이랑 하숙비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도울 수 있잖아요. 그 순간 미영이가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가진 딸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영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미영이는 항상 엄마 걱정부터 하는구나. 정말 고맙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돼. 엄마는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아. 다 너희를 위한 건데 무슨 고생이야. 엄마, 지금도 충분히 고생하시잖아요. 제가 도울게요. 엄마도 좀 쉬셔야죠. 미영이는 약대에 진학한 후 학업과 집안일을 병행하며 저를 도왔습니다. 아침에는 떡집에서 반죽을 돕고 저녁에는 떡 포장을 도맡아 했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에도 성적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이니 우리 미영이 최고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딸 미영의 노력 덕분에 저는 한결 마음이 놓였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면 아들 동현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이유로 계속해서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토플 학원에 등록하려면 돈이 좀 필요해요. 토플 학원 얼마가 필요한데? 강의비랑 교재비 합쳐서 40만 원 정도요. 이후에도 자격증 준비비, 면접 정장비 등 다양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출금을 갚으며 동현이에게 보내는 돈으로도 벅찼지만 아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현아, 엄마도 요즘 떡집 일이 힘들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빠듯하다. 내가 조금만 아꼈으면 좋을 것 같구나. 엄마, 제가 왜 이러겠어요? 다 취업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중에 취업하면 엄마 힘들게 한 거 다 갚을게요. 그 말을 믿고 저는 버텼습니다. 다행히 동현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정말이니? 우리 동현이 고생 많았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에요. 이제 보답할게요.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취업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동현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민영이랑요. 그래, 좋은 소식이구나. 그런데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니?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신혼집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요.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떡집 대출도 이제 간신히 갚았는데 또 돈이 필요하다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떡집을 담보로 1억을 다시 대출받았습니다. 동현아, 이번만 도와주는 거야. 이 돈은 내가 꼭 갚아야 해. 네, 엄마. 제가 나중에 꼭 다 갚을게요. 그렇게 신혼집 전세금을 지원하며 마음 한켠이 무거웠지만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동현은 다시 저를 찾아와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에 카페 프랜차이즈를 해보려고요. 카페, 다니던 회사는 어쩌고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엄마, 저는 회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요. 요즘 커피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 다 카페에 가잖아요.
좋은 자리도 알아봤고 브랜드 본사에서 초기 교육도 해준다네요. 그런데 자본금이 좀 부족해서요. 5천만 원만 부탁드려요. 나중에 이자 많이 쳐서 배로 갚아드릴게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본사가 워낙 잘 되니까 안정적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민영이랑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저는 이번에는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동현아, 이번에는 정말 신중히 해야 한다. 이 돈은 내가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카페 창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죠. 결국 카페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위치가 좋지 않았고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계속 들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어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동현아, 엄마가 몇 번을 말했니?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지. 엄마, 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상황이 생각처럼 안 풀리더라고요. 저는 차마 아들에게 더 큰 꾸지람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나무라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화도 나고 가슴도 답답했습니다. 몇 달 뒤 동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실패의 아픔을 뒤로하고 또 다른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동현아, 또 무슨 일이니? 이번에는 무슨 계획을 세운 거야? 엄마,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제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알아봤어요.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사업. 지난번 카페도 그렇게 자신했잖니. 엄마가 이걸 또 어떻게 더 도와준단 말이냐. 아들은 간절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엔 정말 준비 철저히 했어요. 필요한 건 딱 3천만 원이에요. 이 돈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화가 터졌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너는 엄마가 돈이 어디서 막 생겨난다고 생각하니? 떡집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또 이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엄마,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가 다시는 엄마한테 돈 얘기 안 할게요. 정말 약속해요. 아들의 말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실패한 아들을 외면하는 건 부모로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오랫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노후를 위해 열심히 모은 돈이야. 이번엔 꼭 잘 돼야 한다. 엄마를 더 이상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알겠어요, 엄마. 저 정말 잘할게요. 이번엔 꼭 성공하겠습니다. 돈을 건네며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이 돈마저 잃게 되면 어떻게 할지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미영이가 떡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미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엄마, 요즘 오빠 때문에 또 돈 쓰셨어요? 아니야, 미영아. 걱정하지 마라. 오빠도 잘해보려고 하는 거잖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미영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이번엔 적금까지 깼다면서요?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오빠 또 엄마한테 돈 가져갔죠? 미영아, 내 오빠가 요즘 힘든 걸 너도 알지 않니?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잘 될 거야. 이번엔 정말 다르대. 미영은 더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오빠 뒷바라지만 할 거예요? 오빠가 엄마를 이용하는 걸 엄마만 모르고 있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 삶을 살아야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화를 가라앉히고 목소리를 낮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 떡집도 이제 예전 같지 않잖아요. 대출금도 많고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고
왜 오빠만 계속 도와줘야 해요? 오빠는 책임감 없이 엄마한테만 기대는데 엄마는 그걸 계속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미영아, 엄마는 그냥 오빠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내가 엄마 마음을 이해하면 안 될까? 엄마, 저는 오히려 엄마 마음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엄마 노후는 생각 안 하세요? 이러다 정말 아무것도 안 남으면 어쩌려고요? 그날 밤, 미영은 제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엄마, 이제 떡집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엄마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오빠만큼 엄마 사랑받고 싶고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미영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도 미영아, 엄마는 너희 둘을 위해 살아온 게 너무 당연했어.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엄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엄마 혹시라도 또 오빠 도와주게 되면 그냥 돈 주는 게 아니라 차용증이라도 꼭 받아두세요. 차용증, 그게 꼭 필요할까? 부모와 자식 사이인데. 필요하죠, 엄마. 엄마가 자꾸 돈을 쉽게 내어주니까 오빠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차용증이라도 있으면 오빠가 책임감을 좀 느끼겠죠. 미영이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미영의 충고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게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제 삶을 완전히 잊고 살고 있었던 걸 깨달았죠. 며칠 뒤 아들 동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세요. 민영이도 엄마 오시면 좋아할 거예요. 그래, 웬일로 집에 초대까지 하니?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엄마랑 저녁 먹고 싶어서요. 아들의 다정한 말에 오랜만에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아들과 며느리와 시간을 보낼 생각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주말 저녁 떡집일을 마치고 아들 동현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민영이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미리 요리 준비해놨어요. 어머니는 편하게 드시기만 하세요. 고맙구나, 민영아. 이렇게 같이 저녁 먹을 리 참 좋구나.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손주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웃으며 식사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시 모든 걱정을 잊은 듯 했죠. 하지만 식사가 끝날 무렵 동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모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 뭔데 그러니? 제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엔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현아, 너 전에 카페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땐 어떻게 됐니? 엄마가 몇 번이나 도와줬는데 이제 또 그러면 엄마는 정말 힘들다. 엄마,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자본금만 조금 더 있으면 완벽히 준비할 수 있어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딱 3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천만 원. 내가 그렇게 말한 게 몇 번인지 기억하니? 내가 계속 실패하는데 엄마는 그 돈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니? 동현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민영이랑 같이 준비했어요. 계획서도 다 있고 진짜 제대로 해볼 자신이 있어요. 그때 며느리 민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이번엔 열심히 준비했어요. 애들 때문에 더는 실패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며느리의 울먹이는 목소리와 간절함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손주들까지 생각하니 더 차갑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이제 엄마는 너희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감사합니다, 엄마. 진짜 이번엔 잘 될 거예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말을 하는 순간 딸 미영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이번에 또 오빠를 도와주게 되면 차용증이라도 꼭 받아두세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동현아, 이번에 엄마가 너를 믿고 도와주는 건 좋다. 하지만 차용증은 쓰자. 이번 돈은 내가 책임지고 갚아야 한다는 증명이라도 있어야지. 그 순간 며느리 민영이 눈물을 닦으며 다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그렇게까지 못 믿으세요? 이번엔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저희도 어머니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차용증이라니. 그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영아, 너희를 못 믿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번엔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는 거야. 그래야 너희도 책임감을 더 느끼고 엄마도 마음이 조금은 놓일 수 있을 것 같구나. 옆에서 동현이 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차용증 씁시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민영이도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차용증도 쓰고 제대로 갚아요. 그날 밤 저는 아들 동현의 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아침 드시고 가세요. 저희가 작은 방 준비해놨어요. 그래, 오랜만에 너희랑 손주들 얼굴도 보고 좋구나. 며느리 민영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도 맛있는 아침밥 준비할게요. 다음 날 같이 은행에 가서 돈을 전달하기로 한 터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딸 미영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 오빠는 엄마가 어렵다고 해도 결국 다 해줄 걸 아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나가는데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그럼, 근데 어머니는 왜 이번엔 차용증을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참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대출을 받아주든 적금을 깨든 결국 다 해주셨잖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 말에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다 해주셨잖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동안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도왔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몰랐던 걸까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자식인데 뭘 갚아요? 우리가 지금 받는 거 그냥 미리 상속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맞아. 상속이든 뭐든 어차피 우리 거 될 텐데. 엄마가 고소라도 하겠어? 설마 자식을 고소하겠어?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상속받는 거라니. 설마 자식을 고소하겠냐니? 제가 그동안 아들을 돕는 게 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나 봅니다. 동현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어렵다고 해도 결국 다 해주시잖아. 대출 받아서라도 해주시고. 그냥 갚으라는 말은 좀 하시지만 진심으로 갚으라고 생각하시겠어? 그러니까 차용증도 그냥 기분 내키셔서 쓰라고 하신 거겠지요. 안 갚는다고 뭐라 하시겠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너무도 서글퍼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저 돈을 대주는 은행 ATM 같은 사람이었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이용당해도 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 동현과 며느리 민영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민영이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내오며 밝게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전날 밤 우연히 들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행에 가기 전 저는 아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동현아, 이번엔 반드시 돈을 갚아야 한다. 네, 엄마. 이번엔 진짜 잘해서 성공해서 꼭 갚을까요?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전처럼 건성으로 들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동현아. 이번엔 정말 반드시 갚아야 한다. 만약 갚지 않으면 엄마는 법적으로 처리할 거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책임하게 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러자 동현은 잠시 저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자식을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요? 엄마가 저를 고소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설마 세상에 자식을 고소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아들의 반응은 마치 제가 한 말이 우스운 소리라도 된다는 듯이 들렸습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해서 더는 내가 실패해도 참아주는 엄마가 아니야. 차용증도 이젠 내가 갚을 책임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야. 엄마는 진심이다. 그제야 동현은 표정을 가다듬으며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갚으라고 하시면 갚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진심이 통하지 않는 걸까? 결국 나는 그저 쉽게 이용당하는 존재로 남을 뿐인가? 집에 도착한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더는 속지 않을 거야. 아들에게 차용증을 받은 날부터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설마 고소하겠어? 그럼 자식인데 뭘 갚아? 미리 상속받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말들은 마치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헌신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해 왔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날의 대화는 제가 차용증을 공증받기로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종이에 사인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와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증받고 싶어서요. 혹시 이 방법이 적절할까요? 변호사는 제 말을 조심스럽게 들은 뒤 차용증을 살펴보았습니다. 차용증 자체는 잘 작성되었네요. 하지만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나중에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아주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놓이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증만으로 충분할까요? 제 아들이 정말 이 돈을 갚을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요. 만약 갚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제 고민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은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이를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식이라서 정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증을 받아두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 한구석에서 억눌려 있던 걱정이 조금씩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자식이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서글픕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헌신하는 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그 사랑이 계속해서 한쪽으로만 흐르면 결국 누군가는 고통받게 됩니다. 지금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던 순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제야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지만 이 과정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에 대한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아들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엄마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설마 고소하겠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식들에게도 진정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상환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으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동현이가 약속을 지키겠지. 차용증도 있고 공증까지 했으니 책임을 다할 거야. 하지만 약속한 날이 되어도 동현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현아, 오늘이 약속한 상환일인 거 알지? 내가 돈을 준비했길 바란다. 동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변명 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엄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화가 나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현아, 내가 이번엔 반드시 갚겠다고 했잖아. 엄마가 너를 믿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나오면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엄마, 저도 갚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더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생각하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차용증과 공증 문서를 챙겨 변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한정숙님, 이번에는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저는 차용증과 공증받은 서류를 내밀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환기한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아드님께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니 정말 해야만 할까요?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정숙님, 부모로서 자식을 돕는 건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본인을 해친다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시는 건 자식을 벌 주는 게 아니라 한정숙님 본인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아드님도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급 명령을 신청해 주세요. 이제는 저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며칠 뒤 지급 명령이 동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변호사를 찾아가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니. 엄마는 더 이상 내 말을 믿을 수 없어. 너도 내 가족을 지켜야 하듯 엄마도 내 삶을 지켜야 해. 동현은 억울한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정말 자식을 고소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고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동현아, 엄마가 이 선택을 하기 쉬웠을 것 같니? 너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엄마도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벌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일을 책임지게 하려는 거다. 아들과의 대화는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끝없는 희생으로만 이어지는 관계라면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급 명령 이후 저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떡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집은 고된 떡집 일을 마무리하고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저는 거실에 앉아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야. 떡집에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반죽을 하고 손님들을 맞으며 자식들을 위해 희망을 품었던 그 시절. 고단했지만 그 희망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희망을 자식을 위해서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해 품기로 했습니다. 딸 미영도 자주 연락을 주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영아, 엄마는 요즘 참 편하다. 그동안 엄마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알 것 같다. 이렇게 사는 것도 참 좋구나. 그럼 됐어요, 엄마. 이제는 엄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세요. 저는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며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하나씩 되찾아갔습니다. 손뜨개질을 하고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은 그동안의 고단함을 보상이라도 하듯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멀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것도 제 선택의 일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식을 무조건 도우며 자신을 잃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끝이 없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해치는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으며 홀로 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닌 자신을 위한 길을 걷기 시작한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